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아주 예쁜 딸을 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그동안 이 채널에서 결혼 후 이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 약속을 해놓고 파혼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했고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느끼기도 했네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제 딸이 겪어야 말았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을 만나 제 딸은 저 몰래 마음고생을 많이도 했는데요. 아빠 없이 자라서 뭘 배웠겠냐며 제가 보는 앞에서 제 딸에게 삿대질까지 했던 예비 사부인은 저까지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없어 서럽기도 했고 그런 집에 제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어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고 파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저와 제 딸이 아닌 예비 사부인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말이며 행동이며 달라지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는데 예비 사부인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파혼 후 사위가 될 뻔했던 제 딸의 남자친구는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제 딸이 만나주질 않으니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 결국 경찰서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한정식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정확히는 친정엄마가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하셨고 나이가 드시면서 저도 일을 배우며 같이 운영하게 되었죠.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하려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퇴근하고 식당에 들러 같이 도와주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보, 힘든데 집으로 가지 않고요. 같이 하면 덜 힘들지.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 모시고 산다기보다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 어머님이 밥도 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흔한 시집살이 한번 겪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운영하는 식당은 친정엄마가 오래 하셔서인지 단골 손님이 많아 꾸준한 매출을 올렸는데 남편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쥐병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건강검진을 하면 항상 건강했던 남편이어서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고 나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식당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가장은 저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까지 돌아가셔서 딸과 저 이렇게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하다 보니 딸한테 신경을 잘 못 썼지만 알아서 잘하는 딸이었습니다. 아마도 환경 때문에 일찍 철이 들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미니야! 미니야? 일어나야지! 엄마, 벌써 나가? 아침 예약 있어서 나가봐야지. 식탁에 반찬 올려뒀으니까 밥만 퍼서 먹어. 알았어. 잘 다녀와. 어?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딸을 깨우는데 혹시나 제가 나오고 나서 못 일어나서 지각은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딸은 알아서 잘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생이라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공부도 잘했죠. 보내달라는 학원이 있으면 등록해주는 게 전부였기에 항상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어서 딸에게 크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키웠는데 공부까지 참 잘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을 닮아서 딸은 어릴 때부터 예뻤는데 동네 사람들이 배우를 시켜보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자식이 예쁘다는데 듣기 싫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니 제 딸은 언제나 저에게 있어서 보석 같고 귀하기만 했습니다. 딸은 학원이 끝나면 식당으로 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발 좀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었네요. 엄마, 학원 다 끝나고 오는 거야? 언제 끝나? 오래 안 걸려. 먼저 집에 가 있어.
그럼 같이 가자. 여기 내가 청소할까? 그냥 둬. 엄마가 후딱 하면 돼.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고 덜 힘들잖아. 누가 아빠 딸 아니랄까봐 똑같이 말하네. 정말?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 그래. 저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끝날 테니까. 알았어. 매일은 아니었지만 가끔 식당에 와서 저를 기다려주는 딸을 보며 지쳐도 힘이 절로 났습니다. 마감 후 혼자 집에 가는 날보다 딸과 함께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았죠.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다 데리러 오고 말이야? 든든하지? 그럼.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떡볶이. 지금 집에 가서 만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겠어? 종일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집에 가서 또 하려고? 그거 만드는 게 뭐 어렵나?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먹고 들어가자. 이 시간에 문 연 곳이 있어? 친구들하고 학원 끝나고 자주 가는 곳 있어. 진짜 맛있어. 아마 이 시간에도 손님들 많을걸? 주말까지 식당 일을 하다 보니 딸과 시간을 보낸 적이 손에 꼽는데 그럼에도 저를 좋아해주고 말도 잘 들어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딸은 수능을 봤는데 목표라던 대학에 한 번에 붙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딸 자식 하나 기가 막히게 잘 키웠다며 부러워했으나 제가 한 건 없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자식 옆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 챙겨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딸을 깨우고 아침을 차린 뒤 나오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딸이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피곤한 날은 먼저 자고 있기도 했는데 불 꺼진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네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다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이제 성인이 된 딸을 보면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고 남들은 자식들하고 추억도 많을 텐데 저는 그런 추억이 없다 보니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 옆에 항상 있어주지는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는 않게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제 딸은 알뜰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만 해도 됐는데 친구들은 다 알바를 한다며 방학 동안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 제가 주는 용돈을 아껴가며 저축까지 하는 아이였죠. 4년 내내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딸은 자기가 원하던 회사에도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탔을 때는 그 돈을 그대로 인출해서 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내일 출근하는데 일찍 자야지. 엄마 기다렸어.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이거 받아. 무슨 봉투야? 두툼하네. 용돈 넣었어? 얼른 봐봐. 세상에나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오늘 월급 탔어. 첫 월급. 아니, 이걸 왜 엄마한테 줘?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선물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냥 엄마한테 다 주고 싶어서. 에이, 싫어. 왜? 너무 적어서 그래? 아니, 우리 딸이 힘들게 번 돈인데 이걸 엄마가 어떻게 받아? 난 또 뭐라고. 이걸로 엄마 사고 싶은 거 사. 맨날 돈 벌어서 나한테만 쓰고 같이 백화점 가도 내 옷만 사잖아. 엄마는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고. 엄마도 돈 있어. 나도 알아. 안 쓰니까 문제지.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돈은 넣어두고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쇼핑 가자. 그럼 됐지? 진짜지? 그래. 식당은 따로 쉬는 날이 없었지만 볼 일이 있을 때면 직원들에게 잠시 맡겨도 됐기에 딸과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일 일하며 지내다 보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딸은 직장에 다니면서 남자친구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진 봐봐. 이 친구가 성민이야? 나랑 동갑인데 되게 착하다?
그래, 다른 조건도 중요하지만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이면 돼. 그게 먼저야. 회사도 다니고 데이트도 해야 하니 딸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는 했지만 섭섭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준 게 있어야 섭섭하죠.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한 달에 2번 휴무일을 만들었는데 확실히 쉬는 날이 생기니 재충전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날에 맞춰 딸이 연차를 써서 같이 놀러 가기도 했어요. 엄마,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좋다. 그치? 그러네. 강원도 춥다더니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오늘은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따 장 본 걸로 내가 밥 해줄게. 요리사를 앞에 두고 자신 있어? 당연하지. 깜짝 놀라지나 말라고. 1박이긴 했지만 딸은 펜션 주변으로 가볼 만한 곳을 미리 알아두고 여행 가이드처럼 저를 데리고 다녔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맛있는 밥까지 해주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28살이 되었을 때 말로만 듣던 딸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인사를 오겠다고 하길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일찍 집에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박성민입니다. 우리 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엄마, 편하게 해. 그럴까 그럼? 저녁 안 먹고 온다고 해서 좀 차려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이야, 진수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이날 딸의 남자친구는 제가 차린 음식을 아주 맛있다고 해주며 먹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성격도 듣던 대로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을 많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죠. 제가 남편을 만나고 시댁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시어머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저희 둘만 좋으면 됐다고 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의 조건보다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보고 허락했습니다. 사실 조건을 따져봐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딸의 남친도 제 딸처럼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서로 비슷한 조건에 인물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했기 때문에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았어. 고생은 뭐. 그런데 술 마셨는데 대리기사 불러서 갔지? 당연하지.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가는 거 봤으니까 걱정 마.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 어때? 괜찮더라. 성격도 좋고 싹싹한 것 같고. 그런데 엄마, 나 사실은 엄마 식당 얘기는 자세하게 안 했어. 왜? 너무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자랑 같아서 그냥 식당 일 하신다고만 했어. 그래, 잘했어. 내가 중요한가? 결혼할 당사자들이 더 중요하지. 둘이 서로 좋아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니 결혼해서도 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비사위라 생각해서 더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딸이 예비사위 집으로 인사를 다녀오고 나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인사는 잘하고 왔어? 모르겠어.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버님은 되게 좋으셨거든? 좀 과묵하신 편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말씀도 거의 안 하셨어. 그런데 어머님이 나한테 과일을 좀 깎아보라고 하시더라고. 민희 너 과일 잘 깎잖아. 너무 긴장을 했는지 껍질을 두껍게 깎아서 한 소리 들었어. 정말? 뭐 그런 걸로 뭐라고 해? 너무 긴장해서 그랬다고 하긴 했는데 어머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 그거 말곤 또 다른 일은 없었고? 설거지하다가 컵 하나 깼어. 아니 처음 인사 갔는데 설거지를 했어? 아니, 나한테 설거지를 시키신 건 아니고 물컵이 개수대에 다 담겨져 있길래 몇 개만 씻다가 실수로. 손은 안 다쳤어?
손은 멀쩡한데 그래도 첫인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마음에 걸려. 어머님은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건데 그런 걸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씻고 자. 그날 이후로 딸은 별 문제 없이 예비사위와 잘 만났고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사부인의 인성을 제대로 알게 된 날이었죠. 토요일 아침 저와 딸은 일찍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늦을까 싶어서 서둘러 나갔고요. 늦는 것보다 일찍 도착하는 게 나아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출발했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니야, 엄마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괜찮아. 물 좀 마실래? 그래야겠다. 너무 떨려서 목이 타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예비 사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죠?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왔어요. 오늘 제 남편은 같이 안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 나오시니까 괜히 불편하실까 싶어서 저도 혼자 나왔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제 남편도 그게 낫다고 했고요. 저는 예비 사부인과 첫인사를 나눈 뒤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와 예비 사부인은 나이대도 비슷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공통된 부분도 있어서 대화가 끊이질 않았고 너무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나오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예비사위가 음식을 쏟았습니다. 어머, 어떡해. 괜찮아? 그런데 이거 얼룩질 것 같아서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얼른 다녀와. 룸에서 예약을 해서 자식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예비사위가 실수로 양념이 많은 음식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바지에도 묻고 바닥도 엉망이 되었죠. 급한 대로 딸이 치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직원이 와서 깨끗하게 닦아야 할 것 같아 테이블에 있던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라 손님이 많아서인지 아무리 벨을 눌러도 직원이 오지 않더라고요. 음식도 다시 달라고 해야 하고 바닥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직원을 직접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사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빨리 치워야죠. 닦을 휴지도 부족하고. 미니가 앞으로 저희 집 식구가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 그냥 두시라고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면 밖에서도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이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는데 제 딸은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제가 나가서 직원한테 바로 얘기하고 올게요. 그럴래? 딸이 자리 비운 사이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부인, 음식을 쏟은 건 제 딸이 아닌데 가정교육이라는 말은 왜 나오며 무슨 테스트를 하듯이 제 딸을 대하시는 건 솔직히 불쾌합니다. 불쾌하다니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 아닌가요? 며느리 차질이 충분한지 보는 자리잖아요. 상견례는 양가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오늘 이 자리는 며느리가 될 나이가 자격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요. 그래요? 그럼 저도 사회 자격이 충분한지 보면 되겠네요? 그건 보나마나 아닙니까? 제 아들은 어디 내놔도 빠지는 구석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음식을 옷에 쏟았으면 얼른 휴지부터 가져와서 옷 닦아주고 바닥 치우고 해야지 뭐가 그렇게 느려요? 집에서 제대로 교육 안 시킨 거예요?
제 딸이 챙겨줄 새도 없이 바로 화장실로 가는데 그럼 어쩝니까? 그리고 제가 딸에게 교육 못 시킨 건 뭐죠?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말은 여태 들어본 적도 없고요.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면 뭐 하는데요? 행실이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느리고 눈치도 없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 나중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했을 때 제 아들이 고생하며 살 게 뻔하잖아요? 엄마로서 그런 꼴은 못 봅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죠. 여자가 남자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며느리 원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딸 하나 있으면서 뭐 그렇게 당당해요? 이래서 집안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데리고 나오면 혹시나 불편하실까봐 일부러 저 혼자 나왔는데 이런 걸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나오셔도 됐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런 부탁 한 적 없고요. 전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제 딸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데 어떤 일로 하시죠? 참나, 정말 근본 없는 집이네요.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고 사느라 형편도 그럴 텐데 이 결혼 시키는 게 이득 아니세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전 자식 가지고 득실 따지지 않습니다. 자식 결혼이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결혼이 장난이에요? 아니, 뭐요? 그럼 누구는 아들 내세워 장사합니까? 말이면 단줄하나. 여태 남편 없이 살면서 딸한테 부족한 거 없이 키웠습니다. 누가 봐도 올바르게 자란 아이고요. 그거야 그쪽 생각이죠. 제가 보기엔 가정교육이 엉망인데요. 제 딸 아빠 없이 컸어도 훌륭하게 바르게 컸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견례 날 서로 얘기 잘 나누며 기분 좋게 헤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남편이 없다고 무시하고 제 딸에게는 아빠 없이 커서 행실이 저 모양이라며 뭐라고 하는데 욕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사실 살면서 욕을 해본 적도 거의 없었고 크게 화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조용조용 할 말을 다 했는데 예비사 부인은 흥분을 하며 삿대질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파혼을 하겠다 이겁니까? 네, 파혼입니다. 참나. 잘 됐네요. 처음부터 별로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온전히 있는 집 자식하고 만나야지 이렇게 누구 하나 없는 집은 꼭 문제가 있다니까. 더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파혼을 통보하고는 룸 밖으로 나갔는데 문 밖에 제 딸과 예비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한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네 가방하고 자켓은 내가 챙겼어. 얼른 가자.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미안하지만 내 딸하고 자네가 결혼하는 건 허락 못하겠네. 저는 그렇게 딸의 손을 잡고 나가는데 뒤에서 예비사 부인이 끝까지 가정교육 운운하며 막말을 했습니다. 저라고 속이 없어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라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여겼기에 그냥 나왔습니다. 혹시나 딸이 이런 상황에서도 결혼하겠다고 오기만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니야. 엄마 괜찮아? 괜찮지. 성민이한테서 전화 왔어? 아까 그렇게 나와서 계속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 앞으로도 안 받을 거고. 딸의 반응이 의외였는데 처음에는 저 때문에 일부러 괜찮은 척하고 헤어지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안에서 예비 사부인과 그런 대화를 하던 중 밖에서 딸과 예비 사위가 다 듣고 있었는데 예비 사위의 반응이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내가 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민이가 막더라. 아니 왜? 자기가 듣기엔 틀린 말 하나 없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내가 자기 엄마 말대로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내 탓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지? 딸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예비 사위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예비 사부인의 대화가 끝이 보이자 둘은 아예 식당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까지 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정교육 운운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니 그런 상황이면 말할 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건 예비 사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딸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2년 가까이 만나면서 서로 아껴주고 좋아하는 마음도 컸을 텐데 정말 말 한마디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게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우진 못했지만 너무 귀한 딸이었기에 그런 집에 시집 보내서 고생하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딸이 고집을 부려 결혼한다고 했더라면 저는 어떻게든 막았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좋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딸 결혼식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집안에 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 딸도 다행히 제가 왜 반대를 하고 파혼 얘기까지 했는지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부인이 될 뻔했던 그 여자가 제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2명의 여자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디선가 낯이 익더라고요. 카운터로 가까이 오자 저와 그 여자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그대로 나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막말을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쳐다보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쌍스러운 말을 해댔습니다. 아니,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여기였어요? 네, 여기서 일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저도 알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친구가 하도 오자고 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알바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 없이 알바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어? 사장이라니? 아니, 너 왜 이래?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번 왔는데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냥 갔어요. 저희 엄마가 여기 식당 정말 좋아하셔서 종종 모시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단골 손님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돌아가신 엄마의 손님이 많았습니다. 이날 사부인이 될 뻔했던 그 여자와 같이 온 친구도 저희 엄마를 기억하고 계셨는데 음식 맛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 한정식 식당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이 사람 식당이라는 거야? 그래. 여기 옛날부터 사장님 어머님이 하시던 식당이라 진짜 유명해. 그런데 넌 사장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서로 아는 사이야? 제가 사장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여자는 뒷목을 잡으며 사실이냐고 저에게 몇 번이나 물었는데 맞다고 하니 식당 밖으로 급하게 나갔습니다. 아니, 제가 왜 저래? 저 일단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다음에 엄마 모시고 꼭 다시 올게요. 네. 그때 상견례 이후로 더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필 식당에서 마주쳐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 알바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면 또 어떤 막말을 퍼부었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가서 그때 다 못한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싶었으나 손님들도 있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식당으로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긴 왜 또 오셨어요? 그게 어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시 왔습니다. 예의요? 그런데 정말 여기가 본인 식당 맞으세요? 그런데요. 그거 물어보려고 오셨어요?
아니,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결혼합니까? 제가 왜 그걸 말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제 딸이 식당 이름만 말 안 했지 다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어서 직원으로 일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왜 궁금하세요? 이 정도 식당을 가지고 계신 거면 자산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뭐요? 자산이요? 아니, 제가 오해할 만하죠. 아들이 사부인네 집에 가서 인사드렸던 날 집에 와서는 오래된 주택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집도 못 사는 줄 알았고 남편도 없으니 형편이 그저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니 설거지를 하는 건가 생각했고요. 이러니 어느 부모가 이런 집하고 사돈을 맺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하고 처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팔기 싫어 여태 살고 있는 거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그날 좀 실수를 했네요. 사부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완전히 남인데 듣기 거북하네요. 그날은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과 좀 받아주시죠. 아니요. 상견례 날 그 일로 제 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게 아니잖아요? 편부모 가정의 엄마라는 사람은 식당 일하고 집도 낡아서 없어 보이고 하니 처음부터 제 딸이 성에 안 차신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 상견례 날 그런 수준 낮은 행동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잖아요. 제 아들인 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피한다고 요즘 밥도 잘 안 먹어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면은 그거야 저랑 상관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 식당이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영업에 방해가 되네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했고, 그랬더니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이 나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화를 억누르며 겨우 내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역시나 사람의 본성은 속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조건만 보고 결혼 반대를 하더니 이번에도 조건만 보고 다시 사과하고 자식들 결혼 얘기를 꺼낼 것 같았는데 그날 파혼하자는 말을 하고 오길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식당에 찾아오면 그때는 절대 곱게 보내주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식당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딸 남자친구가 딸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만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은 항상 퇴근하고 나면 저에게 전화해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연락을 줬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좀 늦을 거라고 연락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날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니야, 너 아직 퇴근 전이야? 야근하니? 엄마, 일이 좀 늦게 끝나긴 했는데 지금 성민이 만났어. 뭐? 네가 그 자식을 왜 만나? 다 끝났잖아. 너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불러 세우길래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지금 어디야? 성민이 옆에 있으면 엄마 바꿔봐. 할 말 있다고 해서 근처 카페로 왔어. 성민이는 지금 잠깐 화장실 갔고 나도 더는 못 찾아오게 얘기 똑바로 하고 갈 거니까 걱정 말고 있어. 얘기 조금만 하고 바로 갈게. 그런데 딸과 이런 통화를 하고 얼마 뒤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끊지 말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했고 저는 식당에 있으면서 딸의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습니다. 너 왜 그동안 내 연락 안 받았어? 우리 파혼했으니까 서로 연락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파혼 얘기는 우리 엄마가 먼저 꺼냈지만 이런 말 안 나오게 생겼어? 상견례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네가 나였다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 결혼 하겠냐고. 왜 못해?
결혼해서 우리들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엄마가 뭐라고 할 게 있어?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우리 엄마 터치 못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날도 가만히 있던 네가 결혼하면 다를 것 같니?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네 집에 시집 가면 자기 아들 뺏어간 여자 취급할 텐데 내가 미쳤어? 넌 아직도 너희 엄마를 모르니?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한 거야? 무슨 욕이야. 내가 보고 느낀 걸 말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들렸습니다. 바로 딸 남친의 엄마였죠.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야,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 그게 예의지. 그리고 내가 아까 화장실 갔을 때 전화했어. 오시라고. 너희 분위기 왜 이러니? 난 오늘 좋은 말 해주려고 온 건데. 야, 박성민, 넌 엄마 아니면 해결 못해? 뭐라고? 너 좀 전에 나한테 했던 말 우리 엄마 앞에서 다시 해봐. 무슨 말? 나한테 짓거렸던 거 똑같이 말해보라고. 민희,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 당장 말 못해? 박성민 어머님, 저는 분명히 결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절대 못하죠. 그리고 이미 여러 번 결혼 못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건지 저러고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뭐? 수준이 떨어져? 네, 그날 저희 엄마 앞에서 가정교육 운운하셨는데 가정교육 못 받은 건 제가 아니라 그쪽 아들이네요. 저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어머님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다 보이네요. 야, 너 미쳤어? 그만 안 해? 와, 저 입을 어떡하지? 보셨죠? 방금도 자기 기분 조금 나쁘면 저렇게 손부터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저 맞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사과를 받아달라, 오해를 풀어달라 이러시는 거죠? 네가 맞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왜 때리겠니?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라고. 그럼 그쪽 아들은 많이 맞고 자랐겠네요. 말을 저렇게 안 듣는데. 아, 혹시 맞고 자라서 지금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된 건가요? 와, 너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입 못 다물어? 아직 할 말이 많아서 말이야. 그리고 너, 내 몸에 손대면 바로 고소할 거야? 해, 해. 무섭냐? 고소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래서 핸드폰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 딸이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당에 중요한 손님이 와 있어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딸이 말해준 카페로 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경찰에는 이미 신고했지만 가는 중에 몸싸움이라도 난 건가 싶은 생각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는데 울음소리만 들리길래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은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 도착해보니 이미 경찰은 와 있었고 저는 딸부터 찾았습니다. 민희야! 엄마! 나 괜찮아. 아니, 너 무릎 왜 이래? 넘어져서 그래. 바닥에 좀 긁혔어. 와, 자식 교육 엉망진창이네요. 저는 헛소리를 하던가 말던가 무시했고 경찰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카페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해가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봐요! 내 말 안 들려요? 야! 빨리 경찰차 타세요. 내가 왜 타요? 내가 무슨 죄 졌어요? 여기 카페 사장이 영업방해로 신고했어요. 뭐요? 이따가 CCTV 보면 다 알겠지만 카페 직원하고도 몸싸움이 있었다면서요. 아니, 그건 빨리 타세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 카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알기 위해 카페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제 딸이 또박또박 할 말 다 하니 열이 받았는지 딸 남친과 그 엄마는 흥분하며 자리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그 엄마는 삿대질을 해가며 급기야 제 딸의 팔을 잡고는 바닥으로 밀치는 바람에 딸이 주저앉으면서 무릎을 다쳤던 겁니다.
딸 남친은 뭐가 그렇게 열이 받았는지 제 딸 머리카락도 잡았는데 그때 제 딸이 그 손을 뿌리치며 밀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딸 남친이 뒤로 밀려 나자빠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직원이 와서 싸움을 말렸는데 딸 남친은 직원까지 밀면서 넘어뜨리더라고요. 영상을 확인 후 경찰서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보셨죠? 저도 다쳤어요. 저기 밀린 거 보이잖아요. 미니가 정확히 저를 밀었는데 경찰관님 보셨냐고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왜 제 아들한테 그러세요? 잘못한 사람은 저희가 아니에요. 저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야 웃기지 마. 너 분명히 있는 힘 다해서 나 밀었잖아. 야 말 안 해? 저 다친 곳 진단서 끊어서 제출할게요. 지금 무릎도 아프고 저 여자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겨서 팔을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럴래? 그래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진단서 끊어온다고요. 어디 끝까지 가보자. 너무나도 기막힌 상황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딸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CCTV 영상으로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다행히 제가 딸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카페에서 서로 대화했던 게 녹음이 되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남친은 진단서를 떼지도 못했습니다. 다친 곳이 없었거든요. 살짝 밀린 것뿐이었는데 아프다고 하면 진단서를 무조건 떼어준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하마터면 사부인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카페로부터 신고당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벌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제 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요. 소송을 해도 벌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으나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건 아닙니다. 그깟 돈 없어도 그만이고 제가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범 무서운 줄 알아야 다시는 저런 짓을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했습니다. 저도 제 딸이 당한 만큼 머리채라도 잡아서 실컷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폭력을 쓰지 않아도 더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이후에 보복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기에 보호명령 신청도 했습니다. 소송이라는 걸 해보니 생각보다 긴 싸움이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딸이 받은 상처는 단번에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와 딸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냈는데요.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서도 한 달 정도 쉬게 되어 딸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소송에 이겨서 다행이다 생각하긴 했지만 딸의 입장에서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무리 제가 배 아파 나았더라도 속마음까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여행을 가서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 역시나 제가 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어? 솔직히 나 좀 후회돼. 엄마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냥 나도 똑같이 때려주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후회된다고. 뭐? 실컷 때려주고 쌍방으로 가도 됐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큰일 날 소리. 아무리 그래도 그땐 너 혼자도 아니었는데. 알아. 그냥 해본 말이야. 사실 때리려고 해도 못했을걸? 아직도 생각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당연하지. 난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주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만약 엄마였다면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 상견례장에서도 난 사실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파혼 얘기하고 내 손 잡고 나가자고 할 줄 몰랐거든. 엄마가 손님 상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화내고 소리 지르면 지는 거야. 할 말 똑바로 하는 게
상대방은 제일 열받는 거지. 암튼 우리 이제 우리 인생만 생각하고 살자. 딸의 전 남친네 집안과는 소송 이후로 따로 연락을 하거나 우연히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딸 전 남친의 아버지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만날 이유가 없어서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식당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전화로 하셔도 됐는데요. 제가 좀 바빠서 길게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놈 봐달라고 온 거 아닙니다. 아비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생각 못한 일이었어요. 그 집 엄마나 자식이나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아서 아버지라는 사람도 똑같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러신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잘 압니다. 자식 잘못 키운 아비로서 무릎이라도 꿇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네, 알겠으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제 아내가 잘못한 것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야죠. 손님들이 많이 오고 보는 눈이 있어 얼른 가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라는 사람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더라고요. 혹시나 직접 와서 저한테 또 따지고 막말이라도 하려나 걱정했는데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에 세 사람이 한 가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소송도 다 끝나고 식당 공사도 마무리되어 저는 다시 바쁘게 일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제 딸은 당장 남자를 사귀기보다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저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제 딸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부디 성품 좋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